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왕국의 군인이자 파시스트, 정치가였습니다. 1922년부터 1943년까지 약 21년간 이탈리아 왕국의 수상으로 재임했죠. 1833년 무솔리니는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솔리니에게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르쳤고 이러한 영향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회주의를 믿었죠. 1902년에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육군 입대를 하지 않고 스위스로 도주했는데요. 이후 1904년 탈영병 사면령이 내려지면서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2년간 병역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교사로 잠깐 활동하다가 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무솔리니는 뛰어난 언변술과 글 쓰는 실력으로 전국적인 기관지인 아반테의 편집장의 자리까지 올랐죠.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무솔리니는 초기에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전쟁을 옹호하는 편에 서기 시작했죠. 1915년 중립국가를 유지하던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무솔리니는 예비역 신분으로 참전해 9개월 동안 참호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그는 폭발의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라고 말하였고 그의 영웅담이 퍼지면서 무솔리니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전역 이후 신문사로 복귀해 기자로 활동하던 그는 어느 순간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사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솔리니는 본격적으로 파시스트로 전향했고 뜻밖의 기회를 맞게 되죠. 1차 세계대전으로 승전국 중 하나가 된 이탈리아는 베르사유 조약에서 영토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해군에 승전을 거두었고 육군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지방밖에 얻지 못했죠. 같은 시기 이탈리아 내부에서 큰 혼란이 찾아왔고 무솔리니가 활약할 기회가 왔습니다. 1919년 3월 23일 무솔리니는 불공평한 전후 처리에 분노한 이들을 모아 파쇼를 창설하고 1921년 파시스트 당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때 당의 친위대로 검은 셔츠단을 조직해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을 제거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무솔리니는 스스로를 총통이라 칭했고 무능한 민주주의 제도를 폐지하며 독재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 속에 무솔리니는 1922년 10월 27일 로마 진군을 강행했고 당시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에게 발탁돼 총리로 취임합니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 신로마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 국력으로는 주변 지중해 국가들을 쉽게 정복할 수 없었죠. 이에 무솔리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강대국으로서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 대접을 받았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며 축하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무솔리니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를 존경하며 자신도 인기를 얻을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이탈리아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죠. 무솔리니는 독일인을 야만스럽다고 비하했고 군대를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파견해 히틀러를 견제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에는 동맹을 제시했죠. 무솔리니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은 1935년 3월입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군비 확충을 이야기하면서부터였죠. 이때부터 무솔리니는 영국, 프랑스와의 관계를 재검토했고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독립국으로 이탈리아가 공격할 만한 곳이었죠. 1935년 이탈리아군은 1년 만에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를 쉽게 점령하기 위해 독가스 살포, 민간인 학살 등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죠. 그나마 유지되었던 프랑스, 영국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고 아무도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죠. 무솔리니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고자 독일과 친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오스트리아의 지방 병합에 독일의 편에 섰으며 히틀러와 같이 반유대주의 정책을 실행합니다. 1939년 5월에는 히틀러와 강철 동맹을 결성했죠.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탈리아는 중립을 선언합니다. 당시 독일에 비해 이탈리아는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1940년 5월 프랑스의 패배가 명확해지자 중립을 포기하고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무솔리니는 전쟁에 참여해 식민지를 조금이라도 얻고자 한 것이었죠. 무솔리니가 전쟁에 참여해 제일 먼저 얻고 싶었던 지역은 프랑스령 튀니지나 알제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영토가 아닌 작은 영토만 얻게 되었죠. 이를 만회하고자 그는 북아프리카 전역을 침략했고 1940년 8월에는 이집트 왕국까지 침공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영국과 항공전으로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전선을 확대한 것이 되어버렸죠. 결국 이탈리아는 리비아까지 밀리게 되면서 독일의 구원군을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무리한 침략으로 인해 독일의 전선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죠. 여기에 더해 무솔리니는 유고슬라비아 왕국과 그리스까지 침공하여 참패했고 그리스가 연합국에 가담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상대해야 할 국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전진에 고립되자 독일군은 이를 구원하고자 유고슬라비아, 그리스군과 전투를 해야 했죠. 결국 독일은 구원군을 보내면서 모스크바를 칠 수 있는 2개월의 시간을 소비했고 독소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독일이 다시 소련을 침공하자 이탈리아도 소련에 구원병을 보냈는데 이탈리아군은 늘 패배만 하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전쟁을 일으킬 전력과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죠. 장비와 물자는 동맹국인 독일이 지원해주고 있었죠. 애초에 이탈리아의 군사력은 다른 열강 대열에 낄 수 없었고 그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도 사회당 같은 좌파 세력들이 무솔리니 정권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전 연패를 기록한 무솔리니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전쟁에 흥미를 잃어갔고 클라라 페타치와의 연애와 더불어 몰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를 동맹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무솔리니를 독일로 초청해 설득했지만 무솔리니는 더 이상 권력에 욕심이 없는 상태였죠. 1943년 연합군이 시칠리아를 점령하여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하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국왕과 파시스트당 내부에서도 무솔리니를 옹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무솔리니는 사임했고 국왕의 명령에 따라 전범 혐의로 체포되어 알프스 산장에 연금되었죠. 이후 새로운 정권인 바드리오 정권이 연합군과 9월 8일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이탈리아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됐죠. 독일은 이탈리아가 연합군에 항복한 것을 용서하지 않았고 즉시 이탈리아의 북부와 중부를 점령했습니다. 남부를 지배하고 있던 바드리오 정권은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한편 알프스 산장에 유폐되었던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독일로 옮겨갑니다. 1943년 8월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이탈리아 북부에 사회공화국을 세우게 합니다. 무솔리니는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시작했고 대부분 처형해버립니다. 약 2년 동안 이탈리아 내전이 계속되었죠. 1944년 연합군이 독일 로마에 입성했고 6월 독일군은 퇴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전선이 불리해지자 무솔리니는 국외로 탈출을 시도했고 이를 알게 된 게릴라군이 그를 체포합니다. 이후 1945년 4월 28일 함께 체포된 측근들과 함께 총살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국민을 전쟁으로 끌어들여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내전으로 이탈리아 도시들을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파괴시켰죠. 1957년 무솔리니의 유골이 가까스로 가족들에게 전해지며 장례를 치릅니다. 종전 후 무솔리니와 파시즘은 영원히 비난받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 운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솔리니의 손녀 알렉산드라 무솔리니는 정치가로서의 경험이 없음에도 1992년 네오파시스트 당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녀는 무솔리니가 행한 독재와 폭력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진 않았죠. 또한 현재 무솔리니의 고향 프레다피오는 관광지가 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무솔리니와 관련한 관광 상품 역시 생겨나고 있죠. 무솔리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첫째, 파시즘의 창시자이자 온건한 성향을 가졌다는 것. 둘째,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 셋째, 마피아 세력을 대거 숙청하면서 그 세력을 약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는 리비아, 에티오피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침공의 주모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